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도 이론에 대해서 우리 조금 했었죠, 그죠? 전자가 고체 안에 들어갔을 때 얘가 전기장을 걸어주면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죠? 얘를 이제 자율전자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생각해서 얘가 전기 전도도 하고 그리고 모빌리티 이런 걸 계산했었죠, 그죠? 계산했었고, 그리고 이제 양자역학적인 그런 프리 일렉트론 케이스다 그랬을 때는 어떤 일렉트론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 걔가 확률적으로 얼마나 많이 있는가 라는 거를 막슬 분포에 따라서 가우찬 분포를 주고 얘가 전기장에서 이동한 풍력만 인식돼서 전체 밀도가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약간 조금 변형을 시켜서 계산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똑같이 나왔었죠, 그죠? 일반적 프리 일렉트론과 똑같이 나왔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 이거는 자유전자잖아요, 그죠? 그 자유전자인데 이게 자유전자라고 생각하고 시그마는 n분의 n 스퀘어 타우다. 그리고 이제 모빌리티는 n분의 n 2 타우다. 그래서 스캐터링에 관한 거를 고려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정 구조에 들어가면 우리 재료가 되면 이 재료 속에 있는 전자는 자유전자는 아니죠, 그죠? 그죠? 얘가 자유전자를 가정을 하고 충돌이라는 가정했을 때 이 전기 전도도가 실험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그래도 이 기술하기엔 좋으니까 프리 일렉트론 게스 모델로 했었고, 그런 조금 응용을 들어가서 얘가 이제 금속이 있을 때, 제가 실험적인 부분인데요, 두금속이 섞여 있을 때 잘 섞인 경우하고 잘 이제 페이스 세퍼레이션을 해서 이게 상이 나눠져 있는 경우 했을 때 이게 저항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을지로 사가에 나가보면 거기에 이제 각가지 합금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요. 뭐 전시장도 진열대도 만들고 그리고 알루미늄 샤시도 만들고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나는 역학적으로는 쟤를 좀 따라가고 전기적으로는 얘를 따라가고 하기 위해서 얘를 잘 섞어야겠다 라는 생각하는 게 합금이거든요. 비교적 금속은 이런 식으로 합금이 잘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섞인 실험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비금속 전도체에 약간 덜 되어 있었는데, 이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 나중에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이 더 많이 쓰이겠죠, 그죠? 안 그래도 지금 휴대폰에 아몰레드 그래서 갤럭시 이렇게 휴대폰에 화면에 쓰는 게 옛날로 치면 상상도 못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이런 것도 다 플라스틱에서 나오는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브라운관을 썼었어요. 브라운관, CRT. 브라운관 썼었는데 그때는 다 이 볼록한 화면이었거든요. 설마 벽걸이 TV가 나올까 그랬었는데 10년 지나다 보니까 벽걸이 TV도 나오잖아요, 그죠? 요즘은 또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도 나오죠, 그죠? 아주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노벨상 이런 새로운 기술의 개발에 의해서 산업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투명한 전도체라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사람 눈이 볼라 그러면 투명해야 되잖아요, 그죠? 투명해야 되는데 우리가 배선을 넣어서 전기 저항이 있다 없다 라는 걸로 이제 터치 패드라는 것도 만들고, 그리고 특정한 위치에 커패시턴스가 달라지는 거를 측정해서 어느 위치를 결정하는데 커패시티브 커플되어 있는 보는데, 결국 사람 눈에는 투명하지만 전기가 통하는 전도체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게 왜 무슨 되는 거냐면, 전기가 통하는데 투명하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전기가 통하는 거는 여러분 주위를 보면 금속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금속이 투명한 거 봤습니까? 금속 투명 못 봤죠, 그죠? 금속은 다 불투명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 생각에 금속은 기본적으로 불투명한데 이게 전기가 통하는 어떤 배선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거를 투명하게 만들어야 된다. 모순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인류 틴 옥사이드라는 I2O는
전기가 통하면서도 전기 통하면서도 투명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 설명을 이것부터 먼저 할까 저것부터 먼저 할까 하다가 보면 왜 투명 하면 왜 금속이면 불투명할까요? 일단 제가 설명을 이번에 하진 않는데 왜 금속이면 불투명할 거냐? 이 마우스가 나왔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전자기학을 네. 저희 학교에서 다른 어디서 배웠어요? 물리학과에서 물리학에서 배웠어요. 그랬구나. 우리 학교에서는 얘기 안 하던가요? 얘기 안 했나? 좀 정확히 표현했는데 금속은 기본적으로 이 빛이라는 거는 10의 15선헤르츠 10의 15선헤르츠 빛이 이래 오면 이제 10의 되게 빠르잖아요, 그죠? 빠른데 금속은 빨리 쫓아갑니다, 그게. 빨리 쫓아가니까 전자가 10의 15선헤르츠는 커졌다 작았다 전자도 같이 따라갔다가 안 따라갔다 따라갔다 안 따라갔다 이렇게 계속 하거든요. 그럼 전자는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 주변 부딪히죠, 그죠? 금속 안에서 부딪히면 걔는 뭐가 발생합니까? 부딪히면 막 부딪히지 못해도 열이 발생하죠. 그럼 결국 뭐냐면 빛이 딱 에너지를 줘서 들어왔는데 얘가 전자가 같이 떨면서 막 부딪히면서 열로 막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게 이제 갔을 때 완벽하게 에너지가 그쪽에서 흡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다 흡수돼 버리니까 다 반사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투명한 전도체가 되는 원리는 보면 전도체가 되려고 그러면 전자가 많아야 돼요. 투명하게 되려고 그러면 그게 반응하지 말아야 되죠. 그죠? 전자가 거의 빛에 반응 12, 15선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투명한 전도체를 만들 때 사람 눈이 보이는 거는 10의 15선이랬죠. 근데 우리가 회로에서 만드는 전도체는 몇 헤르츠입니까? 지금 우리 많이 쓰는 게. 높아봤자 우리가 전자회로에서 쓰는 그 부품들 있죠? 보면 라이징 타임, 로우링 타임, 온 오프 이런 거 있죠? 그게 다 몇 헤르츠 정도 그 신호입니까? 제일 높아봤자 우리가 쓰는 게 나노 세컨드, 기가헤르츠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전자회로에서 쓰고 전기 흐르나는 체크하는 거는 기가헤르츠, 나노 세컨드 오더니까 얘는 10의 15선헤르츠보다 훨씬 낮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철학은 뭐냐면 인듀크틴 옥사이드라는 재료가 있으면 이런 재료는 10의 15선헤르츠를 반응하지 말게 하자. 얘는 못 쫓아갈 때 쫓아가더라도 10의 9선헤르츠 쫓아가자. 그래서 생각하면 이게 이 IPO 이 투명한 게 적외선에서는 투명했으니까 불투명했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적외선에서는 투명하겠습니까? 불투명하겠습니까? 적외선은 우리 가시광선보다 주파수가 낮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주파수 낮은 영역에서는 느리다는 얘기죠. 그죠? 그 느린 쪽에서는 ITO 글라스에 있는 전하가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면 ITO 글라스는 적외선역에서는 쭉 낮은 주파수에 따라가니까 적외선에서는 불투명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투명한 전도체가 정확히 표현하면 10의 15선헤르츠 가시광선 영역에서의 그런 투명하고 반응이 없고 대신에 10의 9선헤르츠 우리 전도에서는 충분히 따라가는 전하를 가진 전도체.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트랜스페런트 컨덕티브 옥사이드, 요 옥사이드라는 거죠. 요런 전도체의 원리입니다. 다음에 이온 전도체는 여러분 배터리나 의외로 배터리 조사한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있던데 우리 우리 휴대폰에서 이 문제가 되는 배터리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 갤럭시 노트 7인가요? 노트 7에 문제가 된 게 뭡니까?
배터리 얘기하잖아요. 그죠? 배터리 얘기하는데, 사실 배터리 문제, 그런 문제도 있지만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배터리 문제 별로 나긴 했지만, 그 배터리가 일렉트로닉스에서 너무 안 다루다 보니까 너무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사실 에너지라든지 앞으로 필요한 뭐 생체라든지 바이오메디칼 무슨 몸에 붙이는 뭐 이런 거 있죠. 몸에 붙여가지고 그걸 측정하는 것들은 다 이온에 되는 겁니다. 이온 전도체. 여러분은 이온 전도체입니다. 몸에. 뭐냐면 몸 그 발에서 머리까지 신경이 쫙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전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왔다 갔다 합니까? 이온인데 뭐 여러분 그 포타슘이나 소디 왜 소금을 필요로 해요, 여러분이? 왜 소금을 먹죠? 소금이 생명의 필수이잖아요, 그죠? 왜 소금을 먹어요? 그 소금 먹으면 그 소금이 속에 들어가서 생리식염수가 또 되는데 그게 바로 전기를 흘려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뇌 속에서 그런 이온들이 그 신호를 여기서 전달시키는데 이 이온들은 무거워요. 무거우니까 좀 느리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경 그 뇌세포 이걸 찾아보면 뉴런 찾아보면 솔직히 찾아볼게요 한번. 뉴런을 찾아보면 자, 뉴런을 보면 뉴런과 뉴런 사이에 이제 전달하는 게 자 봐요. 뉴런과 뉴런 사이에 전달하는 게 이런 것들이 다 왔다 갔다 하는 이온입니다. 이온이니까 결국 이제 이온 전도체가 사실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집니다.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이온 전도체는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배터리 연료전 이런 게 있는데 형태는 액체 전해질하고 고체 전해질 요래 있습니다. 액체 전해질은 소금물, 바닷물 그리고 우리 몸속에 있는 또 물이잖아요. 그렇죠? 물이 70%래요, 우리 몸에. 그죠? 그 물 속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액체 전해질 고체 전해질. 고체 전해질은 여러분들 고체 전해질 그러니까 고체는 이온들이 좀 왔다 갔다 하기 힘들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에. 그러면 이제 이 왔다 갔다 하기 힘든데 그러면 예를 들면 철이 막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철을 또 만드는 철이 속에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금속에다가 전류를 아주 세게 많이 흘려주면 금속이 움직일 것 같습니까? 안 움직일 것 같습니까? 아주 세게 흘려주면 이 전자가 금속 배선이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주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굉장히 작은 소자가 되면 배선들이 금속에 있을 때 오랫동안 지나면 실제 금속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자가 다니면서 때리다 보니까 금속이 확 움직여버리니까 그게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체를 실제 움직이는데 일반적으로는 잘 안 움직이는데 우리가 옥사이드 그랬죠. 여기서 보면 트랜스페런 컨덕팅 옥사이드를 했는데 인듐틴 옥사이드를 해서 옥사이드라는 그랬는데 옥사이드란 말은 산소거든요.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재료를 우리가 세라믹이라고 그러거든요. 세라믹. 금속, 메탈 옥사이드를 세라믹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에 금속과 금속 원자하고 산소 원자 결합되어 있는 게 세라믹이면 이게 결함이 있으면 왠지 금속은 잘 못 움직여도 산소는 움직일 것 같지 않습니까? 산소는 들락날락 하면서 그나마 옥시전이 이 가스를 생각해보면 산소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산소가 움직이면 여러분 그 화학시간 옛날에 산소는 이온이 되면 O가 뭐가 됩니까? O2가 뭐가 됩니까? O2가 O2-가 되죠. 그죠? O2- 되는데 그럼 결국 뭐냐면 산소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걔가 왔다 갔다 하면 O2-가 이가인 전하가 움직이는 거겠죠. 그죠? 따라해보려 한번. 산소 이온이 움직일 때 전자의 2배인 마이너스 이가 전하가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 산소 이온이 움직이는 게 고체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체 전해질 하는 게 지금 그렇고 이 고체 전해질은 산소를 왔다 갔다 하니까 산소하고 수소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물이 되잖아요. 그럼 수소는 H잖아요, 그죠? 그럼 H가 이온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H 플러스죠. 그럼 잘 생각해보면 H 플러스를 이동시키면 플러스 전하죠. O를 이동시키면 E 마이너스죠, 그죠? 그러면 수소를 흘려주고 산소를 흘려주고 이렇게 해주면 걔는 기본적으로 이온으로 왔다 갔다 할 때 전류가 그러겠죠, 그죠? 그럼 걔 둘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물이 발생하겠죠. 그게 바로 연료전지입니다. 이 연료전지 역할은 물을 넣어가지고 이 물이 분해되면서 한쪽은 수소가 이동하고 한쪽은 산소가 이동하고 그래서 전기가 발생하는데 그 발생한 전기의 원료는 이제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면서 H 플러스하고 O2 마이너스 만나면서 얘가 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전기가 발생하는 그게 그 핵심적인 게 바로 고체 전해질이거든요. 이 우주선에서 인공위성 유인 인공위성 있죠. 거기 사는 사람들이 리튬 배터리 이런 거 사실 폭발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특히나 이 연료전지를 굉장히 많이 쓰고 이런 거 팝니다, 연료전지 세트 한 30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전문에서 화학적 반응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게 이온 전도체는 이제 화공과에서 보통 많이 하거든요. 화공과에서 보통 많이 하는데 우리 전기전자 쪽에서 너무 안 다뤄가지고 이게 이제 실제 현장 갔을 때 배터리나 에너지나 바이오나 바이오메디칼 할 때 너무 전자와 홀의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해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호기심 삼아 공부를 해보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지난번에 하다가 더 했던 부분이 인터메탈릭이거든요. 인터메탈릭은 왠지 인터메탈릭이 돼 있으니까 인터스텔라는 뭡니까? 인터스텔라는 별과 별 사이죠, 그죠? 영어 문과인데 인터메탈릭이 뭘까 쓰니까 여러분. 메탈 금속들이 다른 화합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탈과 실리콘, 특별히 실리사이드라고 그러거든요. 실리사이드 그래서 실리사이드 일본 몰리브덴, 탈륨과 결합되어 있는 거, 타이타늄과 결합되어 있는 거, 코발트와 결합되어 있는 거, 니켈과 결합되어 있는 거, 플래티늄 결합되어 있는 거, 팔라디움과 결합되어 있는 거. 그 금속하고 실리콘이 화학 작용을 일으켜서 얘가 새로운 화합으로 만듭니다. 그게 인터메탈릭이거든요. 인터메탈릭인데 여기다 이제 비전을 넣어놨죠, 그죠? 비전을 넣어놨는데 마이크로 오hm 센치되겠죠, 그죠? 마이크로 오hm 센치되는데 금속이 한 0.1 이 정도입니다. 마이크로 오hm. 근데 이제 몰리브덴 여기 보면 얼마 정도 돼요? 40, 100, 38, 50, 13, 16. 이게 좋은 컨덕터이긴 합니다. 컨덕팅 폴리머 전도성 5분자는 10에서 110만 퍼센트 되는데 얘를 뒤집으면 만 마이크로 오hm 센치입니다. 만 마이크로 오hm 센치면 그 얘기는 만 마이크로 오hm 센치 인터메탈릭보다 훨씬 크죠. 훨씬 큰데 여기서 보면 10, 100 이런 데 있으니까 얘는 좀 좋은 저항체죠. 좀 좋은 저항체이기도 하고 어떤 게이트 전극으로도 쓸 수 있는 정도의 전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얘를 히터나 발열체나 게이트 접촉 전극으로 일부러 만들어줘서 이제 실리콘이 우리 실리콘 공정을 하는데 거기에 금속 올린 상태에서 열체를 하게 되면 그 표면에 실리사이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적절한 전도체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소자 만들 때 실리콘과 메탈 그만 생각할 게 아니라 실리사이드가 만들어지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적절한 저항체로도
적절한 게이트 접촉 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특수한 전도체가 인터넷 달리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 또 나이트라이드도 있죠, 그죠? 하프늄 나이트라이드, 타이탄 나이트라이드. 그래, 요것도 보면 저항이 30에서 100이니까 일반 금속보다 한 100배, 1000배 그 정도의 저항이면서 적절한 발열체고, 그래서 적절한 전도체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배웠죠, 그죠?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배웠을 때 게이트는 그 게이트를 통해서 절로 흘러나갑니까? 안 흘러나갑니까? 흘러나가지 않죠. 결국 뭐냐면 그냥 포텐셜만 잡아주죠. 그러다 보니까 완벽히 컨덕티브 안 해도 이게 적절한 컨덕티브를 가지면 어차피 절로 흘러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적절한 포텐셜 주기에 좋죠, 그죠? 절로 흘러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인터메탈릭 이게 여러분들이 특수한 비금속 전도체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인터메탈릭 이 링크, 여러분 수업 자료에 보면 사실 숨은 링크가 많아요. 그림도 어쩌다 클릭을 해보면 링크가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 뭐 영어로 한번 다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심플리. 예, 보면 앨런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여기 이런 재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 스토이키오메트리거든요. 여러분 단어 들어봤습니까 이거? 못 들어봤어요? 이게 스토이키오메트리인데 찾아보면 어떻게 되냐면 애매모호한데 이게 어떤 특정한 비율로 딱 결합되어 있는 것들. 그럼 2대 3대 1 이렇게 되는 것이 스토이키오메트리가 맞다 이런 거거든요. 맞는데 1대 1.1, 1.2, 1.4 모든 게 가능해요. 그거는 이제 정확한 결정 구조로 결합된 게 아니라 약간 섞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넌 스토이키오메트리 컴파운드냐 스토이키오메트리 컴파운드냐 했을 때 인듐 옥사이드, 그걸 아까 우리가 자료에서 보면 2대 3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2대 3이었던 얘기는 정확한 결정 구조로 오더에 있다는 겁니다. 정확히 스테이크 모양을 따라서 가야지 긴 레인지의 결정 구조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터메탈릭 재료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 자, 다음에, 초전도체. 초전도체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는 잘 못 보죠, 그죠? 못 보는데, 가장 좋은 전도사를 가진 게 금속이 뭡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표 보면 뭡니까? 금? 구리? 은. 예, 은이거든요. 은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어떠한 금속도 이 은보다 전기 전도도가 좋지 않아요. 근데 이제 초전도체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 그 주위에서 들은 적 있습니까? 초전도체? 네? 네, 초전도체가 네덜란드의 온네스라는 사람이 처음 이거를 글자를 좀 크게 키울까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네. 해볼까요, 한번? 초전도연사 요거를 여기서 여러분 그 글자 보여요? 여기서까지 소리 내서 읽어봅시다. 이제 소리 시작.
초전도체는 전자기학 배울 때 퍼펙트 컨덕터하고 로스가 있는 컨덕터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초전도체에 관한 얘기도 잠깐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차이가 뭐냐면 초전도체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내부 자기장을 다 밀치는 특성이 있고 완벽한 전도체는 얘도 저항은 0인데 얘는 마그네틱 필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퍼펙트 컨덕터하고 슈퍼 컨덕터의 차이인데 퍼펙트 컨덕터는 일단 이상적인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은이 가장 높은 전도체니까 이게 저항 0인 거는 초전도체입니다. 이 초전도체는 임계 온도보다 내려가면 0으로 떨어지는데 이 임계 온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냥 액체 헬륨 정도가 일반적인 온도 9K, 액체 헬륨이 4.2K거든요. 영하 269도, 영하 269도가 이제 그래야 되는데 완벽히 자기가 밀쳐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초전도체를 만든 조그만 주전자인가요? 얘가 공중에 떠 있죠. 그죠? 완전히 밀쳐내기 때문에 이게 마이스너 효과라 그래서 이게 딱 뜹니다. 요거는 초전도 마이스너 효과 이렇게 됐는데요. 요게 이 이론에 대해서 이제 아직 설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다 못하고 있고 굉장히 낮은 20K 미만의 초전도체만 설명을 해서 노벨상이 나왔고 이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95K 이런 20K보다 높은 데서 초전도체 발견되는 재료들은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하면 노벨상입니다. 따라온 당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에너지 밴드 이론 계산하듯이 그래서 저런 그래서 이게 처음에 온네스가 실내돼 있죠. 고체 수분 저항을 액체 헬륨을 이용해서 측정하다가 4.2K에서 저항이 확 0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0으로 떨어지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금속을 만들어서 온도를 낮춰서 저항이 확 떨어지는 거를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온도에 대해서 초전도체는 T가 이렇게 하다가 0으로 확 떨어집니다. 이렇게 탁 떨어지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TC라 그러는데 전이 온도 여기 이제 20K가 미만인 경우를 20K 미만인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보다 높은 게 있는데 20K보다 높은 거를 얘를 뭐 그러냐면 고온 초전도체라고 합니다. 고온 초전도체라 그러는데 얘는 아직 설명을 못하고 있죠. 설명 못하고 있고 얘는 옥사이드입니다. 섞어서 이제 메탈을 적절히 섞어서 어떻게 하냐면 한약방에서 이렇게 약을 섞어가지고 굽듯이 도공이 만들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고온 초전도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아까 마이스너과 이런 것은 공조 자기 부상 열차 있죠. 그런 재료들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거 만들 수도 있는데 만들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까 혹시? 저는 학부 4학년 때 재미삼아 그때 만들어 봤는데 그때 어디 가서 이제 수업실 배운 건 아니고 어디 실험실에 들어가서 이제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냥 재료 사서 이렇게 파우더거든요. 빻아가지고 이렇게 잘 섞어서 그 다음에 얘를 잘 섞은 다음에 얘를 전기로에 오븐이죠. 오븐에 몇 도씨에 쫙 구우니까 이게 흰 가루를 막 섞었는데 나중에 나오면 까만 가루가 나왔어요. 까만 덩어리 가지고 이제 액체 질소 있죠, 여러분. 액체 질소 거기다가 이 까만 가루를 잘석 놔두고 탁 뜨는 거래요, 이게. 마이스너 효과. 근데 여러분, 액체 질소는 주위에서 어디에 이제 쓰는 거 보면 구슬 아이스크림 있죠. 구슬 아이스크림 보면 우유 있죠, 우유를 이렇게 분무기처럼 이렇게 떨어뜨리면 방울만 떨어뜨리면 걔가 액체 질소 바로 얼어가지고 구슬 아이스크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액체
질소인데, 그런 액체 질소 정도에서도 이 고온 초전도체는 이게 액체 질소가 77K인데 TC가 85K 정도 되는 이런 재료가 있습니다. 그 재료가 있어서 요거를 미국에 있는 중국 사람이 처음에 이걸 처음 발견했거든요. 큰 차이인데 액체 질소로도 슈퍼컨덕터가 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독일에서 못 받았어요. 아직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걸 설명을 해야지 아마 같이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보면 앞에서 이제 설명을 받듯이 이 초전도체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초전도체는 양자역학적 현상이거든요. 전체가 저하 0이 되는 그런 현상인데 굉장히 큰 덩어리인데 얘가 양자역학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실존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아예 설명 못하는. 근데 이걸 가지고 자기 부상 열차 만들고 이런 걸 실제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기장에 관한 자기장에 관해서 아직 굉장히 재밌는 신기한 게 많거든요, 여러분. 보면 여러분 자석 가지고 뭐 땡기고 가서 해보면 신기하잖아요. 아직 여전히 신기하지 않아요? 자석을 쭉 땡기면 쭉 붙고 뱅글뱅글 돌아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신기한 게 많은데 이 자기장이 실존하는 그런 양자역학적 현상으로 출발하는데 이 초전도체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 이 초전도체 여기까지가 일단 비금속 전도체로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한 거고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여러분 제가 중간중간에 진행하면서 다른 비교를 통해서 얘기를 할게요. 제가 말로 설명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말로 설명하는 것과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거. 지금은 이제 수치적인 계산을 좀 들어가 보려고 그러거든요.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수치적인 계산하면 좀 답답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내용적인 부분을 잘 들어서 물질로 사가서 초전도체 달라고 그래 오든지 뭐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오늘 할 내용에서 지난번에 터널링이나 이런 얘기를 좀 할까 하다가 조금 생각을 좀 바꿨는데요. 이게 결정구조에서 전자가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럼 규칙적인 결정구조 안에 있는 전자는 어떤 성격일까? 라고 했을 때 요게 내가 조금 바꿨어요, 내용을. 조금 바꿔가지고 그 규칙적인 전자가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것을 보면 프리 일렉트론이 아니라 그 안에 속박되어 있는 전자의 경우에 얘가 어떤 성질을 가지는가 그거 되게 중요하겠죠. 그거를 제가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1분만 쉬었다가 할까요? 이제 설명하기 전에. 꼭 질문 있으면 얘기해요.